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날 찾아뵙던 전현욱 작가님 목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이동. 예, 저희가 저 무게가 나가니까 대이동이 되는군요. 아니 2부 3부에서 저희가 네, 많이 달라졌어요. 포항 지진 얘기하면서 네. 세 분 패널분들이 안 웃으려고 왜냐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안 웃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하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우리 방송 와서 좀 웃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예. 지진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삶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동안은 지진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지진이 걱정되는 그런 곳으로 된 거죠. 자주 있잖아요. 예. 네. 일본이 2011년에 네. 그 후쿠시마 도후쿠 대지진이라 그러죠. 도후쿠. 일본에서는 보통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도후쿠 대지진이라고 도후쿠, 그러지만 예.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는데 2011년 이제 3월 10일인데 얘 리터 규모가 이제 9.0이었어요. 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쓰나미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누출돼 가지고 그 파장이라는 거는 지금도 누출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안전하진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본 국민들이 왜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일본인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무려 이제 사망자를 포함해서 행방 불명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찾지 못하는 이 유가족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럼 2만 5천 있고요. 명이 사실은 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우주로 가지 않은 한. 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데 금방 그 망각에 빠졌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저는 오늘 한번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 근데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지진이 있었고 또 운젠 후젠다케라고 이제 휴화산인 줄 알았던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해서 저도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수많은 이제 관이 학교에 말하자면은 대강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 민족성은 제가 보기엔 참 장단점이 있는데 예.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요. 산도 야트막하고 또 뭐 그렇게 대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연 환경 아니겠어요? 예. 땅도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예, 이러면서 하늘도 하늘에다가 무심하시지. 예. 종주목도 막 하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마구 울죠. 근데 일본에서 제가 그거를 가서 봤을 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눈물만 뽀롱뽀롱 이렇게 일본말로 뽀로뽀로라고 그러는데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도후쿠 대지진 이후에. 아니요. 그 전에 이제 화산. 네, 화산 제가 이제 터졌을 직접 때. 예. 본 거니까. 그래서 일본인한테 있어서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 운명에서 감수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의 패전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예. 즉 전과 전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전에는 이랬고 전후에는 일본인의 삶이 이랬다 그러는데 그 원포까지 맞은 그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지진 전과 지진 후로 일본인의 생활을 분류를 해요. 아, 2011년 이후에요? 네. 그만큼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무 이건 가혹한 운명이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자연의 재해, 자연의 분노로서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있어갖고 재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감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후쿠시마의 누출을 기점으로 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지진 전과 지진 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제 첫째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재해를 이렇게 겪고 그러면 일본인이 굉장히 질서 있고 더 똘똘 뭉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2011년 3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일본인들이 굉장한 비관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이혼요? 네. 아니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서로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네. 서로 손잡고 힘내서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특히 여자 쪽에서 그 요구한 이혼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해가 안 되네. 재난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하는 그 모양새가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어떻게 살려고 막 간다든지 가족들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남자라고 해가지고 늘 강인해야 된다는 것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가장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핏줄이라는 게 참 일본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자기 어머니만 그 보호하는 남편이라든가 이 마누라는 팽개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자식만 보호하는 남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여성들이 묘하네. 참 저 사람하고 이 결혼이라는 게 보험처럼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하고 노후를 어떻게 같이 하겠는가. 예. 내가 아마 치매라도 걸리면 당장 버릴 거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일본에. 그래서 이혼이 늘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혼이죠. 가슴 아픈 네. 일이네요. 또 이 두 번째로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이렇게 저축을 하고 꾸역꾸역 출근하고 퇴근하고 무척 성실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잖아요. 그게 또 일본 일본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쇼겐메이 즉 목숨 걸고 일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희미해졌다고 하지만 모노츠크리라고 해갖고 일본 제품을 우리가 사면서 느끼는 게 고장도 안 나고 뭐 딱 떨어진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예. 이러는데 이 모노츠크리라는 건 그만큼 이쇼겐메이 정신과 괴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열심히 무사한데. 그렇죠. 물건 만들고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영업을 하던 분들도 가게를 닫는다든지 뭐 아주 그 양조장을 그냥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 더 이상 뭘 못 만들겠다고 하면서 닫는다든지 이게 이제 그 동북지방뿐 아니라 예. 일본 전역으로 그 뭐랄까 세기말적인 그 느낌이라고 할까 뭐 해봤자 소용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일본말로 쇼가나이 예.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그래서 뭐 회사 그만둔다는 말도 많이 나왔고 이 가게 닫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즐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한다든지 저금을 또막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율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은행에다가 저금하고 막 이런 거를 싹 어느 날 예금을 그러니까 적금을 해약하고 여행 예금을 가자.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우리 다 소용없으니까 가게 문 닫고 우리 저기 정치 없이 여행을 갑시다. 이런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민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지겨워. 그 지진 없는 나라 가서 좀 살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일본은 이 지진이라는 거를 운명처럼 동거를 해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안전한 나라로 가자 그래서 치안이 좀 안전하고 의료가 괜찮은 뭐 말레이시아 이민이 늘었다든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사생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있었죠. 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제 그 카야마 리카라는 이 유명한 이제 정신 분석학의 이제 신경 그러니까 정신학자는 이거를 포지티브 내셔널리즘이다. 긍정적인 내셔널리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일본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은데 뭐 가서 이제 새로 생활을 이제 셋업을 하려면은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든지 일본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화가 아주 급속하게 2011년 맞아요. 이후에 일본에서 예.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토양 위에서 아베가 다시 집권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리고 이해가 불안하니까 되네. 그래도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다음에 이 스트롱맨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된 거죠. 아베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나게 지금 일본 정치를 개헌도 하고 평화법 구조도 개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정치적 심경의 변화에서부터 정말 스트롱맨, 네. 강력한 지도자. 네. 이제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로지 우리 일본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본이 최고라고 일본이 이렇게 살기 좋고 치안 좋고 일본 사람들이 다정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최고야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 분위기를 펌핑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일본의 이제 상사들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본 세탁기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세탁기를 뭐 빨래를 그 손빨래를 하는 가난한 나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세탁기를 일본산 세탁기를 나눠주면 이거야말로 요즘 주부들이 얘기하는 신세계 아니겠어요. 맞아요. 일본이 최고고 이래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 여기서 살아도 돼 그냥 일본에서 그냥 좋은 거야 일본만한 데 없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일본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혼이 늘어났다. 직장을 만드는 사람이 많았다. 이민도 늘어났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 그렇죠.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네. 극보수화돼가는 경향이죠. 적금도 해약하고 예. 보험도 이제 보험에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으로 해갖고 온 어마어마한 배상을 그 네. 국제사회에 배상을 부담해야 되니까 네. 독일 경제가 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가 왜 이런 그 배상을 보상금을 내야 되냐. 네. 난 우리 국민을 살리겠다 하면서 국가 사회주의적 기치를 내세운 히틀러가 나왔던 그렇죠. 그때 상황하고 아주 그 묘하게 겹쳐지는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물론 그때하고 약간의 다르고 이제 예. 독일 국민과 일본 국민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또 비슷한 게 독일과 그래요. 일본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영국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영국의 시스템을 많이 들여왔죠. 예. 그렇지만은 이 독일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 질서를 지키고 이래서 독일을 제일 편안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물건은 프랑스가 2차 사고. 세계대전 때 또 동지국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같이 그렇죠. 일으킨. 그렇죠. 네. 아니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민 간 비율 1위가 네. 영국이란 얘기를 듣고 네. 같은 섬나라고 네. 한때 이렇게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네, 그런 것도 오른쪽 있고 운전하고 또 왼쪽 이제 운전. 영국의 시스템을 일본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신분 사회 같은 거 아직도 왕실이 있는 나라가 그러네요. 선진국 똑같네. 중에 이 영국하고 일본인데 또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왕실이 그냥 세금으로 키우는 스타예요. 아이돌. 응? 그렇지만은 일본의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천황자라든가 또 영국의 여왕이 지금 90 넘어서도 온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존경도 받고. 연방의 또 수장이기도 하고요. 예. 비슷하죠. 저는 영연방 그래갖고 네. 호주 이런 데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봤더니 호주, 네. 뉴질랜드, 네. 캐나다 네. 이게 영연방 국가더라고요. 참 저기 묘하지 않아요? 캐나다는 사실 미국의 이웃이고 미국의 경제권에 편입돼 있는 게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 결정의 최종 정점이 네. 영국 여왕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뭐 요식적인 행위이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으로서 살아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샵 1035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 9752님 전 작가님 잘 듣고 있어요.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인 해설과 점잖은 언행 참 좋아요. 방송 시간이 오늘로 미뤄졌다고 해서 어제 아셨는데 반갑습니다. 받아들였지만 너무 이건 가혹한 운명이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자연의 재해, 자연의 분노로서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있어갖고 재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감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후쿠시마의 누출을 기점으로 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지진 전과 지진 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제 첫째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재해를 이렇게 겪고 그러면 일본인이 굉장히 질서 있고 더 똘똘 뭉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2011년 3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일본인들이 굉장한 비관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이혼요? 네. 아니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서로 가족들끼리 똘똘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봤을 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눈물만 뽀롱뽀롱 이렇게 일본말로 뽀로뽀로라고 그러는데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도읍구 대지진 이후에 아니요. 그 전에 이제 화산. 네, 화산 제가 이제 터졌을 직접 때. 본 거니까. 그래서 일본인한테 있어서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 운명에서 감수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의 패전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예. 즉 전과 전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전에는 이랬고 전후에는 일본인의 삶이 이랬다 그러는데 그 원포까지 맞은 그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지진 전과 지진 후로 일본인의 생활을 분류를 해요. 아 2011년 이후에요? 네, 그만큼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운명으로 동일본. 도후쿠 대지진이라고 도후쿠, 그러지만 예.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는데 2011년 이제 3월 10일인데 이게 리터 규모가 이제 9.0이었어요. 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쓰나미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누출돼 가지고 그 파장이라는 거는 지금도 누출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안전하진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본 국민들이 왜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일본인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무려 이제 사망자를 포함해서 행방불명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찾지 못하는 이 유가족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럼 이제 2만 가지고 5천 명 있고요. 사실은 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우주로 가지 않은 한. 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데 금방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찾아뵙던 전혁 작가님 목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이동. 예, 저희가 저 무게가 나가니까 대이동이 예. 되는군요. 아니 2부 3부에서 저희가 네, 많이 달라졌어요. 포항 네. 지진 얘기하면서 네. 세 분 패널 분들이 안 웃으려고 왜냐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안 웃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하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우리 방송 와서 좀 웃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예. 지진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한 삶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동안은 지진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지진이 걱정되는 그런 곳으로 된 거죠. 자주 있잖아요. 예. 네. 일본이 2011년에 네. 그 후쿠시마 도후쿠 대지진이라 그러죠. 도후쿠. 일본에서는 보통 동일본 대지진 망각에 빠졌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저는 오늘 한번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 근데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지진이 있었고 또 운젠 후젠다케라고 이제 휴화산인 줄 알았던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해서 저도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수많은 이제 관이 학교에 말하자면은 대강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 민족성은 제가 보기엔 참 장단점이 있는데 예.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요. 산도 야트막하고 또 뭐 그렇게 대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연 환경 아니겠어요? 예. 땅도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예. 이러면서 하늘도 하늘에다가 무심하시지. 예. 종주목도 막 하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마구 울죠. 근데 일본에서 제가